자, 이어서 제 20강입니다. 20강은 19강 연이어서 일단 이론 좀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교재 페이지 148조 5번 장기선 계획입니다. 장기선 계획은 주요시를 교체 보수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여기 누가 세우느냐? 사업주체. 사업체가 세우고 다만 여기 사업체는 복합금을 할 때는 건축주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또 누가 세우느냐? 리모델링 하는 자. 그래서 크게 사업체하고 리모델링 하는 자가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제출하냐? 사용검사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자한테 제출합니다. 다만 건축법에 의해서 줄 때는 사용승인 받을 때 제출하겠죠. 그래가지고 이 받았으면 이 사용검사권자가 이걸 누구한테 인계하느냐? 관리처에게 인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럼 대상은 어떤 경우냐? 밑에 네 가지가 장기선 계획 대상인데 이 네 가지 대상 보니까 2번, 3번, 4번은 의무 관리와 다릅니다. 2번, 3번, 4번은 왜 의무 관리와 다를까요? 150세대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150세대 이상이 안 들어있구나. 그래도 대상입니다. 올라와서 검토. 계획을 세웠으면 검토를 해야 되죠. 그때. 자, 누가 검토할까? 입대위하고 관리처가 검토합니다. 입대위와 관리처가 검토하는데 몇 년마다, 이거 시험 좀 많이 나왔죠? 3년마다 검토하는데 필요할 때는 전체 입주자 가반수 서면동의 얻어가지고 3년이 경과되기 전에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원칙에는 3년마다, 예정으로 3년이 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누가 검토 조정하는데? 입대위와 관리처입니다. 여섯 번째, 장기선 충당금. 그래서 이 계획에 의해서 돈이 필요한데 돈을 미리미리 적립합니다. 1번, 누가? 관리 주체가 누구로부터? 수유자입니다. 관리처가 수유자, 입주자가 아닙니다. 수유자한테 걷는 것이고, 두 번째, 요율은 거기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세 번째, 임대주택. 건설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아파트를 이제 어느 정도 살면 임차인한테 팔잖아요. 이거 그걸 분양전환하는데, 분양전환할 때는 좀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것이죠. 여기 임대주택이고, 여기 이제 분양주택이 되겠죠. 분양주택이 되는데, 이때 과도기, 여기. 임차인들이 요거 임대아파트 분양받을 때, 요 과도기, 분양전환인데, 자, 임대주택은 분명한 사실은 뭐가 들어간다? 특별선 충당금입니다. 특별수선 충당금을 걷게 될 것이고, 분양주택은 뭐가 들어간다? 장기선 충당금인데, 장기수선 충당금입니다. 그걸 걷게 되는데, 근데 이 분양전환할 때, 요거 이제 임차인들 살 때, 장금축 사는데, 요때, 요기하는 좀, 혼란기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특별선 충당금, 언제까지가 특별선 충당금이고, 언제부터 장기선 충당금이냐? 그겁니다. 경기가 뭐하니까? 딱 떨어지는 게 아니까. 어떻게 하냐? 정식으로 이제 인수인계가 일어날 때, 임대사업자하고 입주자들이 정식으로 인수인계가 일어날 때부터는 장기선 충당금이고, 그 전까지는 약간 지나서, 특별선 충당금 요율에 의한다. 특별선 충당금입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고, 네 번째, 적립금액은 장기선 계획을 정합니다. 다섯 번째, 이 돈을 쓰려고 그러면 관리처가 장기선 충당금 사용 계획서를 장기선 계획에 따라서 작성하고 입대의 의결을 거쳐 사용합니다. 여섯 번째, 언제 얼마 걷느냐? 다음에 그분이 냈다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속한 달부터 걷는데, 기억, 니은. 기억은 주택법의 증거, 사용검사 받는 날부터 또는 임시사용승인 받는 날부터, 니은은 건축법의 증거, 사용승인 받는 날부터 또는 임시사용승인 받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속한 달부터 매달 적립합니다. 그런데 다만 임대아파트는 정식으로 인수인계한 날에 속한 달부터 1년이 필요 없습니다. 공동주택 관련물을 인계한 날에 속한 달부터
정식으로 인계한 날에 속한 날부터 이제 장기산 충당금을 걷게 되지 1년이 필요 없는 거예요. 7번째, 잘 나오죠? 미분양. 미분양은 누가 돈 낼까요? 사업체가 내죠? 사업체. 이거 잘 나오고. 8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자가 내야 되는데 용지에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쓴 사람이 같이 냈어요. 그때는 소유자가 사용자한테 반환해야 됩니다. 반환해야 됩니다. 반환. 돌려줘야 됩니다. 넘어갑시다. 150조. 하자 담보 책임 및 하자 보수. 하자 담보 책임자. 누가 비과세면 담보 책임져야 될까? 거기 모두 4가지가 돼 있는데, 4가지가 돼 있는데, 첫째, 사업체입니다. 주택법 2조 10호, 이게 보통 아파트 사업체입니다. 보통 아파트 사업체는 책임집니다. 근데 괄호 열고, 공공임대주택 때도 역시 사업체가 책임져야 됩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도 사업체가 책임집니다. 두 번째, 복합 건물에서 건축주. 세 번째, 시공자. 네 번째, 리모델링 자, 리모델링 시공자. 이런 친구들이 비과세면 하자 담보 책임지게 되는데, 그러면 비세니까 고쳐주세요라고 누가 요구하느냐? 밑에 2번 청권자. 고쳐주세요라고 누가 하느냐? 입주자, 기업, 사용자는 안 됩니다. 사용자, 세든 사람은 못합니다. 입주자, 입대의, 그 다음에 관리체. 다음은 관리체는 자기의 본래 권리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 또는 입대의를 대행해서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관리단. 관리단은 규모가 작을 때, 아파트가 좀 규모가 적다, 그때는 관리단이 있는 겁니다. 관리단이. 입주자 대표가 없으니까. 그때 청구하면 되고. 마지막, 아까 말한 대로 공공임대 아파트. 공공임대 아파트를 갖다가 사업자한테 청구하게 되는데 누가 청구할 수 있냐? 비세면은 임차인이나 임차인 대표가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임차인과 임차인 대표는 묶어서 뭐라고 하냐? 임차인 등 그러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묶어서 뭐 하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묶어서 입주자 대표의 등 그래요. 입주자 대표의 등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입주자 대표의 등하고 임차인 등이 모두 5명 다 됐죠. 5명은 누구 얘기한다? 입주자 대표의 등과 임차인 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주자 대표의 등은 4명. 임차인 등은 요거 공공임대, 요거 하나, 요게. 그래서 보통 입주자 대표의 등 또는 임차인 등은 하자가 났을 때 보수를 청구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누구한테? 사업체한테 보수 청구한다. 이렇게 보통 나가죠. 하자 담보 기간. 실무에서는 1번 시설 공사별 하자 담보 기간을 자세히 외웠을 거예요.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있고, 내일과적은 몇 년입니까? 내일과적은 10년입니다.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인데. 다음 반환. 반환은 한꺼번에 반환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반환인데, 이거 꼭 외우셔야 되죠. 이게 시험에서 잘 나오죠. 실무 복귀 잘 합니다. 즉 2년 지났으면 100분의 15. 딱 3년 지났으면 100분의 40. 5년 지났으면 100분의 25. 10년 지나면 100분의 20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 100분의 20 이런 거 있죠? 꼭 외우셔야 됩니다. 절차 151조 위에. 그래서 입주자, 대표이의 등 또는 임차인 등은 비과세면 누구한테? 사업자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합니다. 이 사업자는 넓은 개념이죠. 시공자도 포함하는 개념이죠. 두 번째, 이 청구받으면 며칠 내? 15일 내. 15일 내 하자 보수 청구하거나 계획을 세워서 입주자, 대표이의 등 또는 임차인 등에게 서면을 통보합니다. 다만 서면 대신에 인터넷 같은 거, 전자정보로, 뭐 이메일 같은 거, 이런 문서로서도, 전자문서로도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자 보수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하자가 아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밝혀야 됩니다. 통보합니다. 아니라고. 세 번째, 입대위가 사업체가 하자 보수 이해하지 않는다. 그는 어떻게 한다? 입대위는 누구한테 간다? 하자 보수서 발급기 하나 가가지고 하자 보수 보증칙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그 발급기한은 며칠 내? 30일 내에 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30일 내 하자 보수 보증 지급하는데 직접 이 입대한테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돈을 준 게 아니라 통장을 항상 통해서 거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금 뭉텅이 주는 게 아니고.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소에 들어가는 걸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보충해서 이론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021년 8월 3일자 보충 자료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3일자 이론을 좀 더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위해서. 자, 보겠습니다. 페이지 150 아래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요약이론 보충 자료입니다. 밑에 갑시다. 입대의 구성도가 관련한 특별 규정. 아까 말씀드렸죠? 사용자가 동대표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때는 그 요건을 기억, 니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림 그려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동대표로 뽑힐 수 있는 과정은 어떻게 되냐? 도나 2번이다. 도나 2번. 30살에 뽑힐 수 있는 과정, 동대표로. 2번 이상 선출 못했으나 2개월 간격으로. 그런데 동별자 후보자가 없거나 또는 그런 곳에서 동별 대표자 후보자 없는 선거구에서 2개월 내에 다시 또 선출하게 되면은 아까 말한 그 사용자도 동대표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 자격을 상실한다. 만약에 후보자 보니까 진짜 입주자가 나왔어요. 그럼 사용자 세는 사람 탈락입니다. 어쨌든 그 세는 사람도 나올 수 있다고 그러는데 본인만 나오냐? 아니에요. 기억. 세는 사람 본인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임차에 사용하는 사람일 것, 즉 본인 또 법인일 것, 대표자. 근데 밑에 가보니까 위 전달에 따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선부이소. 세는 사람의 명의인의 배우자, 직계선부이소도 나올 수 있고, 다만 이 경우에 서면 위임장이 있어야 돼요. 서면 위임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서면 위임한 대리권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 아까 사용자인 동별대표 회장 말씀드렸죠. 사용자는 원래 동대표 회장 안 된다. 다만 거기 동대표 후보 중에서 입자 출신이 없다. 그러면 선출 전에 전체 입자 과반수 서면 도입할 때는 그러하지 않죠. 다음 입대 의결 요건, 입대의 의결 요건 특칙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과반수인데 사용자 출신이 반 넘어버리면 과반이면은 그때는 두 가지가 제한된다 그랬어요. 이어서 2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시설물의 진단은 모두 몇 가지가 있습니까? 모두 5가지 진단이 있구나. 5가지 진단. 해빙기, 우기, 월동기, 안전, 위생. 그 중에서 대상 보니까 석축, 옹벽, 번면은 해빙기하고 우기의 공통사항이다. 특별히 번면은 뭐냐? 경사진 부분입니다. 똑같은데 경사진 부분. 그 다음에 해빙기에 우물이 있습니다. 해빙기에 우물이 있고 제일 밑에 위생진단도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은 해빙기 진단과 위생진단의 공통사항이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 끝에 어린 놀이터 있습니다. 안전진단 끝에 어린 놀이터, 위생진단 끝에 어린 놀이터 두 군데 있습니다. 어린 놀이터는 안전진단과 위생진단의 공통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에 매놀이 있습니다. 매놀 정화조 뚜껑을 포함합니다. 안전진단 가운데 매놀 정화조 뚜껑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월동기 보면은 연탄가스 배출기 옆에 지역난방 방식 난방시설이 아니라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입니다.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이고, 이 정도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고, 어렵게 나오면 옆에 횟수, 어렵게 나오면 매돌 이런 거는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어렵게 나오면 예를 들어서 해빙기는 연일에 2월 3월 실무에서는 한 6년 7년 전쯤 이거 나왔어요. 안전진단, 즉 다음 중 진단 중에서 제일 횟수가 많은 게 뭐냐라고 실무에서 나왔습니다. 안전진단입니다. 왜? 매분기 1회 이상이니까. 매분기 1회 1년에 4번 이상이니까 승강기만 빼놓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비교적 잘 나오는 편입니다. 특히 실무에서. 다음 행위 허가의 기준 등 공동택이나 그 다음에 부대시설, 본시설 등등 있어서 마음대로 고치거나 마음대로 전용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하려면 누구한테 가느냐? 거기 보니까 시장, 군수, 군장한테 허가받거나 신고합니다. 누가? 입주자 등 관리체가.
입주자 등이나 관리체가 누구한테 간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받거나 신고하게 됩니다. 어떤 건데? 밑에 1번은 뭐냐? 용도 변경. 용도 변경할 때. 두 번째 뭐냐? 증축, 개축, 대선할 때. 다만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제한다. 왜?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주택법에서 하도록 또 돼 있어요. 거기서. 이것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공동택을 파손, 훼손하거나 일부를 전부 철거할 때 이것도 시장, 군수, 구청한테 가는데, 그런데 주의하세요. 그 밑에 기업, 기역, 디귿, 미음, 비읍 중에서 키읔까지. 기역, 디귿, 미음, 비읍, 키읔까지. 그거는 시장, 군수, 구청한테 안 갑니다. 그거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잘한 놈들은 안 갑니다. 시장, 군수, 구청한테 안 갑니다. 그럼 그러면 누구한테 가느냐? 혹시 가는 때도 있습니다. 누구한테 가느냐? 관리주체한테. 관리주체한테 갑니다. 어쩔 때 가느냐면 내부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할 때는, 그때는 이 경미한 경우로 하더라도 기역부터 키까지는 그때는 관리주체한테 가서 동의 받습니다. 관리주체한테. 그러니까 시장군수는 안 가고 이따 볼 거예요.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마지막, 그 밖에 공동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 밑에 보니까 용도 폐지, 재축, 증설, 비인일표 철거, 이것도 어떻게 한다? 이것도 누구한테 간다? 시장, 군수구청한테 가게 되는데, 다만 비인일표 철거에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봉시설, 상가 같은 건 굳이 가서 할 필요 없어. 상가는 자기네 벽 좀 철거하는 거니까 갈 필요 없어. 비인일표니까. 비인일표는요, 칸막이 하는 거니까 그건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 누구한테 가는 것이다? 시장, 군수, 구청한테 허가받거나 신고하는 것인데, 밑에 4번 관리주체한테 가는 경우도 있다. 관리주체에 가는 건 몇 가지가 있습니까? 7가지. 이건 뭐 받을까요? 동의 받는 거예요. 동의. 7가지인데 동의 받는데, 첫째 1번 아까 얘기한 겁니다. 돈 1번 아까 경미한 거 기역부터 키읔까지. 기역부터 키읔까지인데 주택 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할 때는 관리주체 동의 받아야 돼요.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물건 쌓아놓는 거, 세 번째 광고물 같은 거 하는 거, 네 번째 가축 기르는데 장애인 보조견 제외합니다. 시각장애인 끌어주는 개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발코니 난간 외벽에 돌춤 설치. 이것도 시험자 안정인데, 우리 아파트 발코니에다가 뭘 달아내냐면 보통 에어컨 실외 환기기를 배기장치 달아내잖아요. 그거 실외 환기기. 그거는 동의 받으면 됩니다. 근데 다만 요즘 아파트 규정에 의하면 그 실외 환기기 넣는 공간을 안에다 내는 경우가 있어요. 안에다. 아파트 안에다. 그럴 때는 안 해줍니다. 요즘 아파트 질 때 안에다 이 돌아가는 걸 넣는 경우가 있어요. 창문 각 근처 센터에다가 그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해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6번째, 전기실 등에 들어가 보는 거. 그 다음에 7번째, 전기장차. 전기장차 꼽는 거 있죠? 콘센트주에 부착하는 거, 이거. 차량 무선 인식 장치를 콘센트주에 부착하는 거. 한마디로 뭐냐면 전기를 쓰게 되겠죠? 충전하니까. 이것도 동의받아야 된다. 마음대로 충전하면 안 되고. 7가지. 이어서 5번 주택관리업자 등입니다. 먼저 주택관리업. 주택관리업하면 위탁관리입니다. 그렇다면 위탁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는 누구한테 등록할까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등록하게 되겠습니다. 4쪽 갑시다. 시험지 잘 나오는 겁니다. 말소당했다. 말소당했어요. 이거 시험 잘 나와요. 몇 년이 지나야 된다? 2년이 지나야 된다. 2년 지나야 된다. 누구한테 말소당했을까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말소당했죠. 다음 세 번째, 등록은 주택관리상 할 수 있고, 다만 상사법인 회사는 임원 또는 사원 3분 이상의 주택관리사 할 때 회사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얼마냐? 꼭 이거셔야 돼요. 자본금 2억 원. 자본금 2억 원. 이거 잘 나오죠. 다음에 두 번째, 주택관리업 등록 말소 등. 주택관리업 등록 말소 등. 이거 주의하세요. 일단은 말소해야 한다. 꼭 외우셔야 돼요. 말소해야 된다. 동그라미 1번, 2번, 9번. 1번,
2번, 9번. 요거는 말소해야 된다. 잘 나옵니다. 말소하여야 한다. 1번, 2번, 9번.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망을 두르겠다. 2번. 영업정기간 중에 영위한 경우하고 최근 3년간 2 이상 영업증을 받았는데 12개월을 초과했다. 9번. 남한테 빌려줬다. 이 세 가지는 말소해야 합니다. 이건 잘 나오고. 이것도 하면 좋겠어요. 그 대신. 7번, 8번. 7번하고 8번입니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그 다음에 관리비 사용료 등을 다른 용도로 썼다. 이 7번, 8번. 7번, 8번은 영업정지입니다. 7번, 8번은 반드시 영업정지를 해야 된다. 영업정지를 해야만 합니다. 그게 뭔 소리일까? 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천천히 얘기할게요. 원래 과징금은 등록말소는 과징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등록말소는 1,000만 원 이하 과징금 안 되잖아요. 등록말소는. 근데 영업정지는 되죠. 영업정지는 1,000만 원 이하 과징금 되잖아요. 근데 요 7번, 8번은 과징금 안 된다. 꼭 영업정지 시키라. 돈을 못 떼운다. 7번, 8번은 돈은 안 된다. 꼭 영업정지 시키거라. 그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원래 영업정지 사유는 과징금이 되는데 요건 안 된다. 7번, 8번은. 다음 밑에 3번 주택관리업자 관리상 의무. 아까 얘기했죠. 소장님이 배치했더니 그만두셨다. 며칠 내에 다시 배치합니까? 15일. 그 다음 됐고. 지위. 이것도 잘 나옵니다. 주택관리업자 지위는 2법 빼놓고는 민법 중 뭘 중요한다? 위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면 넣어놨어 일부러. 다음 5페이지 갑시다. 소장님 배치 신고. 소장님은 뭘 신고하냐? 배치 내용과 업무 집행의 사항을 직인이 신고합니다. 누구한테? 시장, 군수, 고춘장한테 신고한다. 이거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근데 이걸 신고 접수 업무를 누구한테 위탁하느냐? 신고 접수 업무를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했습니다. 신고 접수 업무를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내에 하냐면 15일 내에 이 주택관리사단체에다 접수하는 겁니다. 15일 내에. 다음 손해배상 책임. 되게 시험이 잘 나오죠? 소장님이 업무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입자 등의 재산상 손해 끼칠 때는 손해를 배상 책임인데 그걸 보장하기 위하여 세 가지 길 보증보험, 공제가입, 공탁인데 이 돈 꼭 외우셔야 되죠? 500세대 미만 3천만 원, 500세대 이상 5천만 원. 그 다음에 사고가 나서 배상했어요. 다시 며칠 내? 15일 내에 다시 가입하든가 또는 부족한 금액을 보존해야 돼요. 15일 내에 사고 나서 돈 썼으면. 그 다음 네 번째, 공탁을 했어요. 근데 공탁은요, 그만두신 다음에 다음날 못 찾아가요. 몇 년이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공탁금 찾아갑니다.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 다 시험지 나온 걸 제가 정리해 드린 거예요. 시험지 나오는 것들이에요. 다음 주택관리사 등 6번. 주택관리사 등은 주택관리사고 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택관리사고는 시험에 합격하면 됩니다. 주택관리사고는 시험에 합격하면 되고, 네, 주택관리사는 시험 합격한 다음에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로부터 자격증 받냐? 사자격증, 시도의사, 대도의는 대도시장한테 받습니다. 경력 기준 거기 나오죠. 소장님으로서 3년 이상. 그다음에 나머지 회계 직원이나 실장님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또 공무원, 관계 공무원도 5년 이상. LH 공사 직원도 5년 이상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소장은 3년인데 나머지 분은 5년 이상 지나야 부가 떨어지고 사가 되는데 시험 합격한 다음에 거기에 합격증 받은 다음에 경비원 청년 소득원은 경비원 청소원 소득원 이분들은 경력을 안 쳐줍니다. 경비원 청소원 소득원은 소득원은 경력을 쳐주지 않는다. 7번째,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왜 주택관리업자 등 그러냐? 주택관리업자도 교육받고 소장도 교육받으니까. 주택관리업자하고 소장도 교육받는다. 누구로부터 교육받을까? 시도자한테 교육받는다. 시도자한테. 근데 시도자는 교육을 몇 개 놨어요. 누구한테 몇 개 놨냐면은
교육 수탁업자, 교육 수탁기관한테 몇 개 나왔는데, 교육 수탁기관한테 몇 개 나왔는데, 이름 몇 개 써요? 이때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 공동택 관리에 관한 교육하고 윤리교육입니다. 공동택 관리에 관한 교육하고 윤리교육 시키게 되는데, 이 배치된 다음에 받는 게 어찌인데, 소장님들은 배치되기 전에도 받을 수가 있어요. 주택관리사 등은. 배치되기 전에도 주택관리사 등이 미리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교육을 받은 걸 봐가지고 나중에 배치된다면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이해는 6페이지 제일 위에 교육 의무를 이해한 걸로 본다. 교육 의무를 이해한 겁니다. 미리 받았으니까 나중에 받을 필요 없다. 그 뜻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주택관리업자하고 소장님이 받는데 누구로부터 위탁받은 교육 수탁기관한테 받습니다. 명의는 시도자인데 위탁은 교육 수탁기관에 해놨는데 그러면 언제 받느냐? 이거 중요하죠. 주택관리업자는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주택관리업자는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소장님은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근데 보가 됐다가 사가 된 사람은 사가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이렇게. 전에는 1년이었어요. 3개월로 당겼습니다. 작년서부터 3개월로 당겨진 겁니다. 당겨집니다. 다음 보수교육. 이것도 시험지 나왔죠? 근데 소장님이 배치되려고 하는데 자격증은 있어요. 근데 배치되기 직전 5년 중요합니다. 5년 이내는 일을 안 했어요. 배치되기 직전 5년 이내는 일을 안 했어요. 일을 다 까먹었어요. 그 배치되면 큰일 나죠. 그래서 미리 교육을 받아야 돼요. 미리 교육을 받아야 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받아야 배치받을 수 있고, 그럼 배치받는다면 또 3개월을 받냐? 그건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때는 교육 의무를 이해한 걸 봐요. 교육 의무를 이해한 걸 보고, 이 직무보수교육은 주택관리사하고 보호로 구분해서 실시합니다. 주택관리사, 보호하고 나눠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정기교육, 업그레이드, 현장에 있는 분, 현장에 근무한 분은 주택관리사나 보호든 몇 년마다? 3년마다 교육과 공동대 관리교육 윤리교육 받습니다. 그럼 교육기간은 며칠이냐? 3일 이내가 아닙니다. 딱 3일입니다. 3일 이내에 그러면 하루하고 채버리니까 이내서를 안 붙였어요. 3일 이렇게 딱 못 박았어요. 3일. 마지막. 의무관리상 공동택 전환 등. 원래 의무관리가 아닌데 이제 의무관리를 하는 거죠. 입주자도 얼마도 동의해서 3분 이상 서면 동의 얻어가지고 의무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누가 이걸 갖다가 신고하느냐? 관리인이. 아직 입대기가 없으니까. 관리인이 누구한테 신고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의무관리 전환, 공동택 전환 신고를 하게 돼요. 근데 관리인은 이제 이거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관리인은 의무관리 되면 일거리가 없어져요.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럴까봐 관리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누가 한다? 입주자 등의 10분의 이상 연수해서 신고할 수도 있다. 의무관리 한다고. 전환한다고. 다음 두 번째. 이렇게 전환한 입주자 등은 관리계약 재정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내 입대를 구성해야 되고, 관리계약 재정 신고가 된 날부터 3개월 내 입대를 구성하고, 또 입대 구성 신고가 된 날부터 3개월 내 관리방법 결정해야 돼요. 관리방법 결정합니다. 위탁 관리할 것인가, 자치 관리할 것인가. 올라가서 세 번째, 만약에 위탁 관리하기로 했다. 그러면 입대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내 주택관리자 선정해야 돼요. 입대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내 주택관리자 선정이 되고, 만약에 자치관리하기로 했다. 여기는 안 나지만 똑같아요. 자치관리하기로 했으면 역시 입대가 구성 신고 수리된 날부터 6개월 내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돼요. 소장 뽑아가지고. 네 번째, 의무관리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제외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의무관리 전환 공동택 입주자 등은 의무관리를 제외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안 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입대는 입대회장. 이미 이제 의무관리 했으니까 입대 뽑았을 거 아닙니까? 입대 회장이 안 한다고 신고해야 돼요. 안 한다고 신고합니다. 그러면 안 한다고 신고할 때는 얼마 동의받냐? 똑같습니다. 처음하고. 입주자 등의 3분 이상 서면 동의받아서 안 한다고 해가지고 신고해야 돼요. 여기 안 나와있지만 대통령이 정하는 바야. 이게 뭐냐면 입주자 등의 3분 이상 서면 동의받은 다음에 안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전환 신고할 때는 동의받는 날부터 30일 내에 해야 되고 또 6번 안 한다고 할 때도 역시 30일 내에 신고서 제출합니다.
할 때도 거기 도입한 날부터 30일 내에 시장 구수지원장한테 신고하고 제한다 재신고할 때도 역시 요건 이제 누가 하게 된다? 입대 회장이 하게 되죠. 회장이 이제 우리 안 합니다라고 30일 내에 제외 신고를 누구한테 하게 된다? 시장 군수 고준이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아주 상세하게 해드렸습니다. 요약이지만 자, 이 정도 우리가 이제 영양분을 보충했으니까 이제 기력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이제 문제 풀면 되죠. 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닌게로를 갖다가 영양액을 갖다가 잘 보충을 했어요. 닌게로 잘 맞았으니까 이제는 이제 문제 푸는 것만 남았다. 힘이 넘치니까 문제를 잘 풀겠죠. 아주 상세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자, 문제를 갖다가 풀어 보겠습니다. 문제는 페이지 152쪽. 제3장 적중 예상 문제 객관식 문제 1번입니다. 1번.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풀어가겠습니다. 1번 의무 관리가 아닌 것.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답만 보겠습니다. 1번 승강기가 설치된 100세대,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돼야 되죠? 100세대는 미달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1번이 틀렸다. 나머지는 그대로 맞게 되겠습니다. 밑에 다 넣어놨어요. 제가 밑에 그거 해설해놨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나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20회 때. 아주 쉽게 나왔죠? 쉽게 나왔죠. 실무도 이거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 2번 갑시다. 용어에 관한 설명 잘못된 것은 공동택 정의는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봉시설을 제한한다. 맞습니다. 공동택에 부대시설, 봉시설을 포함하지만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상가 같은 건 제외합니다. 맞고. 두 번째, 혼합주택단지라는 것은 분양 공동택하고 임대택이 함께 있는 단지다. 맞고. 세 번째, 민간 임대택법상 주택임대가입자도 관리처에 해당한다. 맞고. 네 번째, 주택관리업이라는 공동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입주자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겁니다. 맞고. 다섯 번째, 임대택이란 민간 임대택법상 민간 임대택뿐만 말한다? 아니죠. 공공 임대택도 말하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문제 3번. 18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주택관리사 자격 취소 사유. 제가 아까는 안 했죠. 왜 안 했을까요? 여기 해설이 잘 됐으니까 일부러 안 한 거예요. 효율적으로 가성비 있게 공부하려고. 자격 취소는 누가 하느냐? 시도지사가 합니다. 시도지사가 자격을 취소하게 되는데 이때 취소 사유 박스 해설부터 봅시다. 모두 몇 가지입니까? 5가지. 이 5가지는 취소하여야 합니다. 5가지는 취소하여야 합니다. 5가지. 근데 아닌 게 뭐냐? 1번부터 봅시다. 이 양반이 아주 기술이 좋아서 재주가 좋아서 낮에는 아파트 소장님하고 밤에는 상가 아파트 소장님하고 또 주말에는 뭐 오피스텔 소장하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간에 여러분도 취업했어요. 이때는 취소해야 돼요. 취소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항상 제게 얘기하지만 이건 너무했다 싶어요. 먹고 살겠다고 투잡 하는데 자격을 취소해버리면 너무한 거 아니겠어요? 너무 과잉인 것 같다. 과잉. 아무튼 그래도 법에 시험제 나오면 취소해야 됩니다. 2번 자격정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되겠고 취소해야 되고 거짓 그 밖에 자격 취소해야 되겠죠. 네 번째 명의 변경이 있다. 명의 빌려줬다. 이거 해줘야 되겠죠. 이건 분명히 자격 취소해야 되겠죠. 근데 1번은 좀 불쌍해요. 1번은 돈 벌겠다 여기저기 다니는데 취소한다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경고도 안 하고 막바로 취소한다면 취소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법에. 좀 1번은 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시험제 나오면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공동택 관리하면서 벌금형 선고받았다. 거기 보니까 어느 형이냐면 금고 이상 형입니다. 벌금형이 아니라 금고 이상 형 선고받을 때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벌금형은 좀 밑에요. 이렇게 됩니다. 형은 말이죠. 형 9가지가 있는데 위에서부터는 사형이 있고 징역, 금고, 그 다음에 자격, 상실, 자격, 정지, 그 다음에 벌금. 여기 벌금이 여기 돼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 벌금 여기가 아니다. 이거 아니다. 금고 이상 여기. 금고 이상. 사회 뭐 돌아가실 분 정도면 너무한 거고. 하여튼 금고 이상일 때 형 받았을 때
취소되는 것이고 벌금은 아닙니다. 벌금 밑에 있어요. 이건 정지 정도 되겠죠. 자, 다음 문제 4번 재작년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재작년 문제 다 공부했던 나옵니다. 입주자 등이 정한 관리계획은 관리처가 정한 관리 준칙을 따라야 되고 관리 추이에 반하는 관리계획은 효력이 없다. 관리 준칙 누가 정한다고요? 관리처가 정하는 게 아니죠. 누가 정하죠? 시도의사가 정하죠. 시도의사가 정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입대회장은 관리계획을 보관해야 되고 관리계획 보관을 입대회장이 정한다고요? 관리처가 보관하죠. 관리처가. 틀렸고, 너무 쉽다. 세 번째, 관리계약을 개정한 경우 입대회장은 관리계약 개정하면 30일 내 시장 공수처에 신고한다. 이거 맞습니다. 개정이든 제정이든 30일 내 신고합니다. 답은 3번이 맞고, 네 번째, 입자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관리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관리계약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승계한 사람은 무조건 효력이 미칩니다. 동의하지 않든 효력이 미치고. 다섯 번째, 이건 약간 어려운 겁니다. 입대위가 공동대 관리계약을 위반한 경우 공동대 관리처는 전체 입자 등의 10분의 3 이상 동의받아가지고 감사를 요청하는데, 요건 이제 봅시다. 얼마 동의받는가. 감사 요청 규정은 있어요, 분명히. 다만 동의 요건이 틀렸어요. 얼마 받냐 하니까 거기에 입대위가 공동대 관리계약을 위반한 경우 공동대의 입자 등이 관리처가 감사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 등이 요구합니다. 입자 등이 전체 입자 등의 10분의 3 이상 동의받아가지고 지방자치단체한테 감사 요청하는데, 관리처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 등이 요구합니다. 입주자 등이.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5번도 틀리는데 약간 깐깐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깐깐한 문제지, 약간. 이어서 문제 5번입니다. 재작년 문제입니다. 입대 구성원 동별 대표자 될 수 없는 자를 모두 그러시오. 이런 식으로, 잘 나옵니다. 이거 잘 나오죠? 결계사유. 동별 대표자 결계사유. 재작년 문제. 천천히 보겠습니다. 이런 건 천천히 따져야 되니까. 기억. 최초 입대를 구성해서 동별 대표자 선출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 주민등록 마친 후 계속해서 동별 대표자 선출구에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 기준으로 2달째 거주하고 있는 공동체 소유자. 자, 첫째. 기준은 뭘 기준하냐?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이죠. 맞고. 두 번째, 2달째는 원래 안 되죠. 6개월째인데 왜 괜찮으냐 하니까, 왜 보니까 최초 입대잖아요. 최초 입대는 6개월 필요 없잖아요. 그러므로 기억은 합격. 당신은 됩니다. 합격. 저 2달밖에 안 되는데, 최초 입대 만드는 거니까 돼요. 그렇죠. 또 공구별로 할 때도 되죠. 1번, 기억은 합격. 니은, 파산자에서나 동별 입사 선출공이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 기준, 한 달 전에 복권됐다. 복권됐으니까 되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데 복권된 자 됩니다. 니은도 당신도 됩니다. 세 번째, 공동체 소유자의 조카 삼촌으로서 해당토에 거주하면서 소유자가 서면 유입했다. 원래는 대리하려면 서면 유입권이 있어야 됩니다. 맞는데 서면 유입권은 맞아요. 근데 대리는 누구만 하냐면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만 됩니다. 조카는 직계, 존속이 아니잖아요. 직계, 비속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미안하지만 같이 살아도 안 되겠네요. 직계가 아니라서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디귿은 탈락. 리을, 주택법 위반 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선고받고 동별표사 선출구에서 정한 서류 제출만 기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공동소유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네요. 안 되겠네요. 집행유예 끝나고 오세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이 안 되는 사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시험 문제 냈는데 시험위원이 아주 시험 문제를 잘 냈어요. 보니까 확실하게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이 낸 거예요. 이 문제를 갖다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분이 문제를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거기 서류질 마감 기준이랬는가 이런 걸 알고 있었단 말이죠. 공고일 기준이 아니고 기업 같은데 2달째 살짝 유인하는 거, 6개월을 유인하는 거죠. 근데 최초니까 2개월, 2달 괜찮죠. 이렇게 자기가 확실히 이해하고 있으면서 문제를 갖다가 냈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를 냈어요. 답은 3번입니다. 요즘 시험위원들은 굉장히 실력이 높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옛날에는 시험 문제 잘못 내서 정답을 복수정답 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요 거의 잘못 내는 경우가 없어요. 이어서 155점 문제 6번 갑시다. 공동대에서 관리처가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 자, 일단은 안전관리계획 누가 수립합니까? 관리 주체가 수립합니다. 이때 대상
이건 몇 분 나왔습니다. 박스가 그게, 박스가 답니다, 그거. 요거 그대로 외우면 되는 거예요. 1번부터 8번까지, 또 특히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까지 있죠? 요거. 그대로, 이거는 외워놔야 돼요, 이거는. 실무 법규에서 9문제 이상 나왔어요. 요 문제는, 관련 문제가 실무, 법규 합쳐서 9문제 이상 나왔습니다. 꼭 외우세요. 그 비교해보니까 다른 건 다 들어있는데, 특별히 그 앞에 1번에 지역난방 아닙니다. 중앙지출 난방입니다. 맞죠? 3번에 주택 내의 전기설, 집안에 있는 전기설은 안 해줍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해당되어 있고, 특별히 7번에 7번도 나온 적이 있어요. 연탄 가스 배출인데 세대별로 설치된 걸 제외한다. 이것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세대별로 설치 제외, 이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어쨌든 9문제 정도 이상 나왔어요. 실무법규 합쳐서 중요합니다. 이어서 문제 7번입니다. 소장님 업무입니다. 옳은 것은? 이건 천천히 생각해 봐야 돼요. 천천히. 19회 때 나왔는데 수정했습니다. 왜? 법이 그동안에 개정됐기 때문에 수정했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첫째, 500세대 이하일 때는 주택관리사를 가르면서 보호를 배치할 수 있다. 이게 틀렸어요. 맞는 것처럼 보지만 틀렸어요. 500세대 이하가 아니에요. 500세대 미만이에요, 미만. 500세대 미만일 때 하는 겁니다. 이 실제 기출문제 이거, 함정문제. 500세대 미만입니다. 이하가 아닙니다. 500세대 이상은 사과해야 되고, 500세대 미만일 때는 보호도 된다는 뜻입니다. 500세대 이하가 아닙니다. 미만입니다.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500세대는 말이죠. 보호하면 안 돼요. 1번 틀렸고, 19회 때 문제 좀 어려웠어요. 그때 당시. 1번 틀렸고, 2번. 관리사무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 집행할 사용 시기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한다? 아까 누구한테 신고한다고 그랬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걸 누구한테 접수 업무를 위탁했죠? 주택, 관리사단체한테 접수 업무 위탁했죠? 그럼 며칠 뒤에 신고서 접수하죠? 15일이죠. 여기까지 알고 있죠, 우리가. 맨날 그렇게 얘기했어요. 3번. 관리사무장은 그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로 입자에게 재산상손을 입힌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과실도 포함합니다.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도 포함합니다. 과실도 포함합니다. 네 번째, 500세대 이상 소장님이 배치될 때는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서 5천만 원 보증보험 공제가입 공탁. 맞죠? 500세대 이상은 5천만 원, 500세대 미만은 3천만 원. 답은 4번입니다. 4번. 다섯 번째, 왜 틀렸을까? 소장님이 배치받을 때는 배치받았으면 2년 내 국토교통부 운영 정한 바에 따라서 시도지사한테 공동택 관리하는 교육, 윤리교육 받게 되죠. 근데 2년이 결정 틀렸죠. 몇 개월이죠? 3개월이죠. 3개월. 3개월 내에 받아야 되죠. 그러므로 문제가 아주 좋은 문제예요. 종합문제고 공부도 실력도 올라갔으니 문제고 좋은 문제고 답은 4번 맞고 틀린 이유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문을 통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넘어갑시다. 문제 8번 갑시다. 156쪽 문제 8번. 소장님이다. 틀린 거. 요거 20회 때 나왔어요. 비슷하게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또 나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봅시다. 500세대 미만일 때는 사를 가르면서 보호할 수 있다. 맞죠? 이제 알았죠? 또 나왔잖아요. 맞죠? 1번 맞고. 2번. 입대위가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입자 등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 소장님은 시장 등에 보고하고 사실조사 의뢰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입대위가 갑질하면 소장이 말이죠. 시장, 군수청한테 일릴 수가 있어요. 맞고. 세 번째. 이미 우리 공부한 거죠. 소장님이 손해배상 책임 보장해서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한 후 기간이 만료됐어요. 다시 설정할 때는 그 보증기간 만료 1개월 내에 다시 설정하라고요? 연결시켜야 돼요. 우리가 자동차 보험도 끝나고 하면 끝나고 한 달 있다 다시 설정한다고요? 아니죠. 끝나기 전에 만료되기 전에 해야 되겠죠. 답은 3번. 만료되기 전에 연결시켜야 돼요. 보험이라는 그런 것이죠. 네 번째. 소장님은 입대서역이라는 공동택 계량물을 관련해서 입대를 대리해가지고 재판상
재판에 행위할 수 있다. 맞습니다. 소장님은 재판상 행위, 재판 행위 다 할 수 있습니다. 소송 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거 관리비 같은 밀리면 소장님이 가가지고 원고 측 대리인 가가지고 관리비 이거 소송 대리 할 수 있어요. 법원에 갈 수 있습니다. 재판상 재판에 다 됩니다. 마찬가지로 집합권법상 누가 있죠? 관리인 있죠? 관리인도 똑같습니다. 재판상 재판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도. 다섯 번째, 누구한테 배치령하고 업무 집행에 사항을 직인을 갖다 신고한다고요? 시장공사청장 알고 있잖아요. 맞죠? 근데 이걸 갖다가 접선물을 누구한테 위탁했다고요? 주택관리선 단체에다 위탁해놓고 며칠 내에 접수시킨다고요? 15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더 자세히 알고 있죠. 이어서 문제 9번이다. 주택관리업자. 이것도 나왔네요. 이것도 20회 때 나왔습니다. 봅시다. 천천히 합시다. 첫째, 주택관리하려면 국토교통장 등록한다고요? 아니죠. 시장, 군수, 고춘장이죠. 틀렸고. 두 번째, 아까 했죠 우리가? 말소당했어요. 몇 년이 지나야 되죠? 2년이 지나야 되죠. 3년이 아니라 2년 지난다고 아까 보충 강의 해드렸죠? 자료 해드렸죠? 틀렸고. 올라갑시다. 자본금? 어이구 1억? 아니죠. 몇 번 얘기했죠? 자본금 얼마입니까? 2억 이상이죠? 틀렸죠. 네 번째, 4번. 주택관리업 등록 말소를 하려면 청문 맞습니다. 말소 같은 거 자격 취소 같은 건 청문 거쳐야 돼요. 중요한 거니까. 즉 변명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5번도 아까 말씀드렸죠. 뭐죠? 주택관리 주의 민법은 뭐라고 했죠? 위임 그랬죠. 위임 아까 해나오죠. 위임 중요하다고 했죠. 위임 상법이 아니라 위임. 그렇다면 맞는 것은 4번이 됐고 나머지 틀렸습니다. 다 우리 공부한 언저리에서 나왔어요. 우리 공부한 레이더에다 걸린 거예요. 레이더에 걸렸습니다. 자, 작년 문제입니다. 작년 10번. 작년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작년 문제 봅시다. 레이더 걸리나 봅시다. 관리 방법이다. 작년 문제. 옳은 거. 1. 입자 등이 외부가 아니라 의무관리 대상입니다. 이거 잘못 썼네. 의무관리 대상. 외부관리 대상이 아니라 의무관리. 오자가 났습니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의 관리법을 변경하는 경우는 전체 입자 등 과반수 참여가 국토교통부 장관 인감한다. 이야 정말 진짜 말도 안 된다. 갑자기 국토교통부 장관 인가가 나옵니까? 전혀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체 입자 과반 찬성만 얻으면 되죠. 전체 입자 과반수 찬성만 얻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국토교통장 인가는 필요 없죠.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일에서 났다. 아니 관리방법 결정하는데 국토교통장관 인가한다고요? 국토교통장관 일거리가 매달 터집니다. 터져. 아파트마다 다 인가가 들어올 텐데. 1번이 틀렸습니다. 그냥 전체 입자 과반수 찬성하면 됩니다. 두 번째, 자치관리소장은 입대의 구성원의 과반 찬성을 선임한다. 다만 관리계약으로 정한 인원을 말하고 3월 이상 선출됐으면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 찬성으로 선임한다. 아까 했죠? 맞습니다. 세 번째, 위탁관리의 경우 전자입찰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주택업체 선정할 때. 그때 그 방법 등은 소재지, 시장, 군수, 군장이 정하여 오신다. 조금 좀 어려운 규정이죠. 이럴 때 이제 시험제 볼 때는 심리가 세모로 해놓은 거예요. 세모 해놓고 좀 낯서니까 세모 해놓고. 그 다음에 혼합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맞는 거로죠. 답은 2번 나왔네, 그죠? 답은 2번 나왔습니다. 2번 나왔고 1번 틀렸고 현재 자 맞는 건데 1번은 확실히 틀렸고 2번 맞았고 받고 3번은 세모해놓고 조금 이상하니까 4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혼합주택단지는 누가 위임한다고 했어요? 분양주택 대표 누구? 입주자 대표. 임대아파트 대표 누구? 임대사업자. 왜 시장구수구청장 왜 거기서 나와요? 그죠? 틀렸죠. 틀렸고 마지막 5번 의무관리상 공동택을 건설한 업체가 공동택에 대해서 관리해야 되는 기간은 입주자 3분의 1 입주? 너무 쉽다. 과반수죠.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관리하죠. 그렇다면
답은 2번이 확실히 맞는 것이고 3번은 틀린 것이 되겠죠. 3번은 왜 틀린가 봅시다. 3번은 국토교통장관이 정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이 정합니다. 그래서 10번은 거의 다 맞았을 거예요. 10번은요. 거의 다 맞았을 겁니다. 네. 2번이 확실히 맞으니까. 그리고 1번, 4번은 확실히 틀렸고 3번이 좀 애매한데 이 경우는 보통 2번이겠죠. 그렇게 돼서 작년 문제였습니다. 국토교통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3번에 넣어봅시다. 11번 작년 문제입니다. 작년 문제. 하자단표 책임. 주택법 66조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 이게 뭐냐면 리모델링 했단 말이에요. 리모델링. 수급인의 담보 책임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수급인의 담보 책임. 1번이 맞네요. 1번 맞습니다. 수급인의 담보 책임진다. 기본서에 들어있습니다. 맞고.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 틀린 거 봅시다. 천천히. 2번. 공공택 특법에 따라서 분양전환 목적으로 공부하는 공동택을 사업자의 분양 전환 되기까지 공용 부분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은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이다. 어쨌든 이렇습니다. 임대택이든 분양택이든 전유 부분은 입주한테 인도한 날, 임대아파트는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로 계산하죠. 근데 공용 부분은 똑같이 하잖아요. 언제죠?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검사일부터 계산하잖아요. 공용 부분은 똑같이 계산하잖아요. 전유 부분은 그 임차인이 각각 날짜가 다르죠. 근데 공용 부분이라 했으니까 이건 사용검사일 또는 승인일부터 계산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전유 부분이 임차인에게 인도하는 날부터 했기 때문에 전유 부분은 날짜가 다릅니다. 날짜가 다 다르죠. 300일도 다르고 302도 다릅니다. 전유 부분입니다. 공유 부분은 사용검사일, 사용승인부터 통일적으로 계산합니다. 2번 틀렸고. 세 번째, 내력거 좀 하자. 너무 쉽게 나왔다. 5년? 10년이죠. 10년 알고 있고. 네 번째, 태양광 설비공사 신에너지 설비공사 담보책임 기간. 이건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서 외우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5년짜리, 2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외우라고 그러죠. 그렇게 외우라고 그러죠. 여기 3년이다. 3년입니다. 3년. 그래서 4번 틀렸고. 1년짜리가 있어요? 없어요? 담보책임 2년짜리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써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다섯 번째. 한국도시택공사가 사업체인 경우도 하자 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 동안 예치해야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도시택공사 지방공사 같은 경우는 예치 안 해요. 예치 안 하잖아요. 그건 가장 기본적이죠. 하자 담보 책임은 지지만 예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1번이 답입니다. 작년 문제. 이것도 거의 다 맞았을 거예요. 이것도 거의 다 맞았을 거예요. 작년 문제가 약간 쉬웠어요. 그래서 우리 합격생들 보니까 한 75점 정도 우리 이 법규가 그 정도 나왔더라고 보니까. 이어서 12번. 공동택 관리법상 공동택 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21일 때 문제. 21일 때 문제입니다. 틀린 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 갈아탔습니다. 끝난 다음부터 6개월 내에 자치관리를 만든다고요? 갈아탈 때는 끝나기 전에 만들어야 되겠죠. 끝나기 전에. 즉 종료일까지 자치관리를 만들어야 되죠. 6개월이 필요합니까? 처음 할 때 6개월이죠. 1번이 틀렸습니다. 갈아타는 거니까. 끝나기 전까지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위탁관리 끝나기 전까지 자치관리 만들어야죠. 왜? 자치관리 갈아타니까. 1번 틀렸고. 2번. 아까 말씀드렸죠? 소장님은 입대기 구성원 가반 찬성 선임한다. 관리계약으로 말하고 구성원은 사무실에서 산출됐을 때 말하고 똑같은 문제가 나왔잖아요. 이거 지문이 똑같죠? 기존에 나왔었죠. 문제 2번 지문은 똑같잖아요. 아까 어디하고 똑같아요? 예태 때하고 거기 157쪽 10번 23회 때 그러니까 똑같은 게 또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23회 때하고 지문이 똑같죠. 23회 때 10번에 그다음 2번 지문하고 똑같잖아요. 나온 게 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 자치관리교는 입대기 감독받는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너무 쉬운 거. 네 번째, 요건 이제 새로 들어간 건데 이건 맨날 얘기하는데 이겁니다. 입자 등은 기존 택 관리업자가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럴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가 참고하지 않도록 입대에 요구할 수 있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택관리업자한테 위탁관리 몇 개 놨더니 엉망이에요. 근데 기간이 끝났어요. 다시 이제 재계약, 다시 입찰하는데 그 엉망의 업자가 또 입찰로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못 나오게. 그 업자는 못 나오게끔 누구한테 입대에 요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올라가서 5번.
공동관리, 금관리, 공동관리, 금관리. 보니까 입대인은 옆에 단지하고 공동관리 할 수 있다. 뭐까지 포함해서? 임대 아파트, 임대택. 그리고 공동관리 할 수 있고, 의무관리 할 때는 어떻게 되고? 의무관리가 아니라 구분관리. 구분관리 몇 세대 이상이고? 500세대 이상. 아까 그대로 우리 이론 그대로 내용이죠. 그죠? 공동관리는 누가 같이 할 수 있고, 임대주택단지 할 수 있고, 구분관리는 500세대 이상이죠. 500세대 이상. 자, 그 다음. 여기까지 하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맞는 것은 몇 번이다? 1번이 맞고, 나머지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 관리법은 같은 2차 과목이 실무에도 나오고, 그런데 양쪽에서 공부할 뿐만 아니라 문제도 그런 대로 부드럽게 나옵니다. 그런 대로 거의 풀 수 있게끔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고득점을 하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쉬었다가 21강은 159쪽 문제 13번부터 21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